이번 시간은 내절 캐비티의 오토노믹 이너베이션입니다. 자, 먼저 오토노믹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오토노믹. 이것은 이제 자율적인이란 뜻이죠. 스스로 하는 자율적인. 이건 원래 헬라어에서 나왔고요. 아우토노모스에서 나왔습니다. 오토노모스. 이거는 이제 이 오토노모스라는 말 자체가 자율적이란 뜻이고요. 자율적이란 뜻이 이제 이게 형용사고, 오토란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노모스란 말 자체가 자율에서 율이잖아요. 율이 이제 법률할 때 율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노모스는 법입니다. 법.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번역했죠. 율법. 거꾸로 하면 법률이죠. 법률. 노모스입니다. 근데 여기 노모스는 명사인데, 오토노모스 하면 이건 이제 형용사가 된 겁니다. 자율적인 이란 뜻이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이루는 이제 자치적인 자율적인 이란 뜻이고, 이거를 명사형으로 한다면 아우토노미아가 됩니다. 아우토노미아. 이게 이제 자율 자치를 말하는 것이죠. 자율 자치, 오토노미아. 그래서 영어로 이제 오토노미가 영어로 이제 헬라어 아우토노미아가 이제 영어로 오토노미가 된 것이고요. 이 비슷한 것 중에서 이제 아노미아가 있죠. 아노미 현상. 오토노미아 반대 아노미 이제 무법적인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노미 현상, 이것도 이제 헬라어 아노미아에서 나온 거고, 이제 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 무법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노모스에서 이제 오토노미코스 형용사로 이렇게 바뀌어서 자율적인, 그러니까 아우토노모스에서 아우토노미코스에서 오토노믹이 된 것이죠. 자율적인.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율신경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죠. 자율신경 분포를 말하는 것이죠. 자율신경을 오토노믹 너브라고 하는 것이죠. 자율신경. 이제 이너베이션은 이제 인이 아니고 너베이션이 너브니까 신경이 안에 분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신경 분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분포. 내절 캐비티의 자율신경 분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이제 프록시말 레서부터 디스탈 쪽으로 공부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폰스가 있고, 메둘라 오블롱게이터가 있고, 스파이널 코드가 있습니다. 복습해볼까요? 폰스는 다리죠. 브릿지고, 그 다음에 메둘라 오블롱가타는 연수, 메둘라가 이제 속이고, 오블롱가타는 이제 직사각형, 이게 좀 늘어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이 쭉 늘어난 속,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폰스는 다리니까 뇌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는 척수죠. 척수. 근데 스파이널은 당연히 이제 라틴어 스피나에서 나왔고요. 스피나는 가시죠. 가시인 것이고, 가시도 되고 스파인 자체도 되는 것이고, 이제 코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코드는 원래 헬라어 코르데에서 나왔고요. 헬라어는 코르데, 라틴어는 코르다. 코다 팀파니 할 때 그 코다가 이겁니다. 이건 이제 이 코르다는 다 이제 이란 뜻도 있고 겉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자란 뜻이 있습니다. 창자. 줄끈, 창자. 왜 이게 창자와 줄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애초에 코르다는 창자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의 창자죠. 가축 창자가 긴데, 그 긴 가축 창자로부터 줄이나 끈을 분리해서 만들어서 이런 악기에 물론 코드 같은 걸로 물론 쓰기도 했고,
이제 악기의 연주하는 악기,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 리라나 하프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줄을 창자의 지금도 겉으로 된 가축의 창자로부터 분리해서 만드는 이제 코드가 있는 거죠. 원래 그래서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이제 헬라어 코르데, 라틴어 코르다가 이제 코드로 바뀐 거죠. 그게 끈이라는 끈인 것이죠. 이제 길쭉하니까 이제 줄이나 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봉합사 중에 이제 흡수되는 봉합사 중에 많이 지금도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캣것이 있죠. 캣것은 캣것이 이제 말하자면 가축 창자에서 겉에서 이제 만들어낸 봉합사인데요. 실인데 캣것이라 그러니까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창자에서 만드는 게 실제로는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캐틀에서 온 말입니다. 캣것. 그래서 이제 가축 창자로부터 분리한 이제 줄이나 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실제로 지금도 사용하고 이제 흡수되는 봉합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캣것을 만드는 보통 크로믹 캣것이라고 그러죠. 크로믹 캣것을 만드는 가축은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것도 되고 뭐 소의 창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고양이는 여기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캣것은 캐틀것에서 줄임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폰스, 메둘라,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메둘라에서 뉴클레오스가 있습니다. 뭐 폰스와 인접한 부위인 것 같아요. 이 메둘라에 수피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레오스가 있습니다. 수피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레오스. 뭐 인피리어도 있겠죠. 인피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레오스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피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레오스고, 뉴클레오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핵이잖아요. 핵은 이건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거고요. 원래 라틴어 눅스가 영어로 너트입니다. 너트. 아니 견과류를 말하는 것이죠. 견과류. 딱딱한 씨앗 같은 그런 이제 견과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트. 눅스에서 이제 너트가 나왔고, 이것의 작은 말, 라틴어 눅스의 작은 말이 뉴클레오스. 그러니까 스몰 너트죠. 말하자면 스몰 너트, 리틀 너트인 것이죠. 말하자면 뉴클레오스가. 근데 이것을 보통 이제 세포에 이렇게 세포가 셀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핵이라고 그러잖아요. 뉴클레오스. 핵이라고 하잖아요. 책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사이톨로지에서 말하는 것이고, 세포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이톨로지.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뉴클레오스는 세포 속에 있는 그 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들이 모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뉴클레오스는 사이톨로지에서 말하는 뉴클레오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뉴럴로지, CNS 해부학에서 말하는 뉴클레오스입니다. 그래서 핵이라고 물론 쓰긴 하는데 사이톨로지 핵과는 다르고, 이 사이톨로지 핵보다는 훨씬 큰 것이죠. 이것은 염색하면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죠. 이런 핵은 현미경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은 세포 속에 있는 핵과는 다르고, 세포들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핵. 살리바토리라는 것은 라틴어 살리바가 침이에요. 침.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썰라이버잖아요. 침이잖아요. 그래서 라틴어 동사 살리보가 뭐 침을 뱉다 뭐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살리바토르 하면 뭐 침을 뱉는 사람도 되고, 뭔가 침을 뱉는 것, 침을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뜻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침을 만들어내는 것, 꼭 침을 뱉는 사람뿐이 아니고, 그래서 살리바토리라는 것은 살리바토리우스
그러니까 살리바토의 이런 뜻이겠죠. 침을 만들어내는 핵인 것이죠. 위쪽에 침을 만들어내는 핵 이런 뜻입니다. 수프리오 살리바토리 뉴클레우스에서 이것은 페이셜 러브의 뉴클레우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침 관련된 너브는 뇌신경 중에 페이셜 러브인 거죠. 페이셜 러브가 와서 이제 페이셜 러브가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널 어쿠스틱 메아투스로 들어가죠. 페이셜 러브가 들어가서 여기서 방향을 꺾는데 이제 메인 너브는 방향을 꺾어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요 꺾인 부분을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라고 합니다. 페이셜 러브의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갱글리온은 신경절이고 지난번에 했죠. 신경절. 그 제니큘레이트라는 말은 이제 게누. 라틴어 게누가 니입니다. 니 무릎. 이거 비슷하죠? 게누나 니나 GN이 들어갔고 KN이 들어갔고 비슷하잖아요. 게누 무릎이고 이거의 작은 말, 게누의 작은 말이 게니쿨룸. 리틀 리죠. 리틀 리. 말하자면 리틀 리인데 실제로는 그냥 리틀이 아니고 그냥 니로 쓰입니다. 게누도 니고 작은 말 게니쿨룸도 니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게니쿨룸은 이제 스몰 나트로도 쓰이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러니까 니 나트 높 너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마디 매듭 절 무릎 다 이런 뜻인 것이다. 뭔가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뭉쳐있는, 연결되면서 커져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비슷하죠? 니, 너트, 납, 너클. 그러니까 이제 게니쿨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니쿨레이트는 이제 게니쿨룸의 게니쿨라투스. 이제 형용사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티. 낫이 있는, 나트가 있는, 매듭이 있는, 매듭 지어진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게 영어로 제니큘레이트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매듭이 있는 혹은 무릎처럼 된, 그러니까 무릎처럼 된 것도 일종의 매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듭이 있거나 무릎처럼 된 신경절이란 말이죠. 이게 매듭같이 보이기도 하고 무릎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페이셜 러브의 메인 너브는 아래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곧장 나오는 작은 브랜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 지난번에 했었죠.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 그레이터 인터널 어쿠스틱 메아투스로 들어간 페이셜 러브가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에서 이제 꺾어져서 나가는데 그 작은 브랜치는 이 스컬 내부로 다시 나오는 거죠. 스컬 내부로 나오는 게 이제 히아투스 포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를 통해서 나오는 히아투스 포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인 것인 거죠. 히아투스라는 말이 이제 오프닝이라는 뜻이고요. 오프닝. 그래서 이 그레이터 페트로살 러브가 쭉 나와서 아래쪽으로부터 올라온 딥 페트로살 러브랑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었죠. 딥 페트로살 러브가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러브가 무슨 러브일까요? 비디안 러브죠. 비디안 러브는 러브 오브 테리고이드 캐널, 테리고이드 캐널이죠. 러브 오브 테리고이드입니다. 비디안 러브, 즉 러브 오브 테리고이드 캐널. 비디안 러브라는 건 이제 비디우스라는 사람이죠. 그 르네상스 시기 16세기의 그 해부학자인 것이죠. 말하자면 의사. 비디우스가 자기 이름을 딴 비디안 러브. 그러면 딥페트로살 러브는 어디서 나왔느냐? 딥페트로살 러브는 여기 보면 스파이널 코드에 T123부터 이제 이렇게
이게 심퍼세틱 트렁크로 해서 올라와서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 시냅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 너브를 인터널 카로티드 너브라고 하네요. 인터널 카로티드 너브.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 붙어서 가는 너브라서 이름이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다가 합쳐져서 비디안 너브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 스임새는 이 딥페트로살 너브는 심퍼세틱 너브인 것이고, 심퍼세틱 교감신경인 거, 심퍼세틱 너브인 거, 그 기능상. 그리고 그레이터 페트로살 너브는 기능상 파라심퍼세틱 너브인 거죠. 파라심퍼세틱 너브인 것이죠. 보통 이제 시크레이션 기능, 분비 기능을 할 때는 대개 이제 심퍼세틱 너브는 분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파라심퍼세틱 너브는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페이셜 너브는 보통 부강이나 비강의 분비를 담당하는 너브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셜 너브에서는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콧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먼저 입안에 점액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눈물도 역시 여기서 이제 관장을 하는 겁니다. 페이셜 너브에서. 근데 이제 심퍼세틱 너브는 이제 그걸 말리는, 그 분비가 잘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심퍼세틱 너브는 T1부터 L2까지, 그러니까 T1, 2, 3, 4 쭉 해서 12까지 가고, 그 다음 L1, L2 여기까지가 몸 전체의 심퍼세틱 너브의 교감신경입니다. 몸 전체 교감신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은 뇌신경은 37, 90이고, 뭐 이런 거는 외워두는 게 도움이 되겠죠. 37, 90이고, 그 다음에 S234. 요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신경에서는 37, 90만 부교감신경이니까 분비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눈물이 난다. 눈물의 분비 기능은 그 근처에는 사실 트라이제미널 너브도 있지만 그것이 담당하지 않고 7번인 페이셜 너브가 담당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외우게 돼요. 굉장히 좀 복잡해졌죠? 차근차근히 하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퍼세틱 너브와 파라심퍼세틱 너브가 만난 비디안 너브, 그러니까 요 비디안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캐널이 테리고팔라타인 포사로 들어가죠. 요 부위, 테리고팔라타인 포사에서 테리고팔라타인 갱글리온, 같은 이름의 테리고팔라타인 갱글리온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듯이 이 테리고팔라타인 갱글리온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레이터 앤 레서 팔라타인 너브, 그 포라멘을 통과해서 구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노팔라타인 포라멘을 통과해서 비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 쪽으로 관계하는 거는 이제 그 인프라 오비탈 맥실라리 너브와 함께해서 그건 이제 다른 것으로, 그건 이제 지금 말고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브랜치와 함께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테리고팔라타인 포사에서 테리고팔라타인 갱글리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과 비강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